새벽 2, 3시만 되면 또 화장실이네 하며 깨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60세 이상에서는 10분 중 6분 이상이 밤에 한 번 이상 소변 때문에 깬다고 보고됩니다. 밤에 두세 번씩 깨는 분들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런 야간뇨는 잠을 토막 내어 다음날 피로를 키울 뿐 아니라 균형 감각을 흐려 낙상 위험도 높입니다. 하버드와 함께 수면의 중요성을 대중에 알린 UC 버클리의 수면과학자 매튜 워커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은 매일 우리 뇌와 몸을 다시 세팅하는 가장 효과적인 일입니다. 한밤중 깨움이 반복되면 이 매일의 리셋이 무너지니 몸이 버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나나 이렇게 드시면 숙면할 수 있습니다. 를 주제로 새벽 23시 깨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저녁 전후 바나나 활용법과 생활 습관 체크리스트를 쉽고 안전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누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먹는 타이밍과 적정량 그리고 주의해야 할 질환 약물까지 한 번에 챙겨 가실 수 있습니다. 흥미가 생기신다면 놓치지 않도록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새벽 2, 3시만 되면 번쩍 깨서 화장실을 다녀오시고 다시 잠들기까지 뒤척이느라 새벽을 허비하신 적 많으시죠? 의학에서는 이를 야간뇨라고 부릅니다. 60세 이후에 매우 흔하고 밤에 2번 이상 깨는 경우도 낯설지 않습니다. 특히 밤중 각성이 3번 이상 이어지면 3년 안에 낙상 위험이 약 28%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밤에 조심조심 일어나다가 균형을 잃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간뇨는 불편함을 넘어 수면의 질과 안전이 동시에 걸린 중요한 문제입니다. 야간뇨는 원인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주로 4갈래가 겹칩니다. 첫째, 밤에 유난히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는 경우, 즉 야간 단뇨입니다. 둘째, 하루 전체 소변량 자체가 많은 경우입니다. 셋째, 방광이 자주 신호를 보내는 저장장애나 과민성 방광입니다. 넷째, 수면 자체가 불안정해 쉽게 깨는 경우입니다. 무엇이 중심인지 확인하려면 간단한 도구가 필요합니다. 13일 정도 배뇨일지를 쓰는 겁니다. 취침과 기상시각, 마신 물과 소변의 양, 깬 횟수와 이유를 나란히 적어보면 밤과 낮의 패턴이 한눈에 그려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밤사이 물을 아끼게 해주는 항이뇨 호르몬, 즉 ADH의 야간 분비 리듬이 둔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게다가 낮 동안 다리 쪽에 고여있던 수분이 누우면 몸통으로 다시 올라옵니다. 신장은 그 물을 소변으로 바꾸어 밤새 배출하려 합니다. 다리 부종이 있거나 신부전이나 콩팥 기능 저하, 수면 무호흡증이 동반된 분들은 이런 현상이 더 두드러집니다. 그러니 원인을 나눠보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생활 습관도 큰 영향을 줍니다. 늦은 저녁에 과한 수분 섭취, 카페인과 알코올, 탄산음료, 산성이 강한 과일은 방광을 자극하기 쉽습니다. 기본 원칙은 단순합니다. 잠들기 2시간 전부터 음료를 줄이고 저마다 불편을 유발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배뇨일지와 음식일기로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해도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소금도 조심해야 합니다. 짠 음식은 몸이 수분을 붙잡게 만들어 밤에 누웠을 때 그 수분이 한꺼번에 소변으로 빠지게 합니다. 반대로 나트륨 섭취를 줄이면 야간뇨가 완화되는 경향이 관찰됩니다. 실천은 저녁 식사에서 시작하는 게 쉽습니다. 국물은 반으로, 젓갈과 가공식품은 덜어내고 조리 단계에서 간을 아예 약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나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나나는 마그네슘, 칼륨, 비타민 B6, 그리고 트립토판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이 조합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계를 진정시키며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처럼 수면에 관여하는 물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가 됩니다. 다만 바나나가 야간뇨 자체를 치료한다고 단정하기에는 아직 근거가 부족합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바나나는 수면의 주관적 질을 돕는 데 유용할 수 있고
객관적 지표의 변화는 제한적으로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임상 연구에서는 불면증 환자 21명을 바나나, 우유, 대조군으로 나누어 취침 전에 섭취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주관적 수면 점수 PSQI는 바나나와 우유 모두에서 개선되었고, 수면다원 검사로 본 총수면 시간 증가는 우유에서만 뚜렷했습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바나나는 수면을 돕는 체감 품질의 보탬이 될 수 있으니 생활 습관 교정과 함께 안전하게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효과를 기대하려면 언제, 어떻게, 얼마나가 중요합니다. 먼저 시간입니다. 취침 12시간 전에 드시는 게 가장 무난합니다. 소화에 과부하를 주지 않으면서 트립토판과 비타민, 비육과 세로토닌, 멜라토닌으로 전환될 여유를 확보해 줍니다. 야간뇨가 특히 심하거나 속이 쉽게 더부룩하다면 저녁 식사 후 1시간쯤 혹은 해가 지기 전 이른 저녁 간식으로 당겨 드셔도 좋습니다. 이때는 저녁 이후 수분 섭취를 자연스럽게 묶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음은 양입니다. 중간 크기 바나나 1개면 충분합니다. 많이 먹는다고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바나나는 수분과 당분도 함께 있어서 23개를 드시면 오히려 밤 소변 자극이 늘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은 절반에서 1개 사이로 시작해 보세요. 참고로 중간 크기 바나나 1개에는 칼륨이 대략 40만 420mg 들어 있습니다. 곁들이기는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바나나는 단독으로 드시는 게 방광 자극이 덜합니다. 우유, 차, 수박처럼 수분이 많은 음식과 함께 드시면 소변량이 늘 수 있습니다. 든든함을 조금 더하고 싶다면 구운 아몬드 57알 정도를 곁들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몬드 28g에는 마그네슘이 약 7080mg 들어있어 근육 이완과 안정감에 보탬이 됩니다. 다만 견과류도 과하면 속이 더부룩할 수 있으니 소량으로 충분합니다. 안전 수칙도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만성 신장병이 있거나 고칼륨 혈증 위험이 있는 분, 혹은 ACE 억제제, ARB, 칼륨 보존 이뇨제에 스피로노락톤을 복용 중인 분은 칼륨이 많은 음식을 과하게 섭취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바나나는 고칼륨 식품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치의나 영양사와 상의해 양을 조절하세요. 일반적으로 신장 기능 저하가 있는 분들께는 바나나, 멜론, 감자, 토마토 등 고칼륨 식품 제한 안내가 이루어집니다. 바나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야간뇨를 줄이는 전반 전략을 함께 실천하면 효과가 더 단단해집니다. 첫째, 물 마시는 시계를 고쳐줍니다. 낮에는 갈증이 오기 전에 미리, 자주 조금씩 드세요.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1컵 이내로 제한합니다. 둘째, 소금 브레이크입니다. 국과 찌개의 국물, 젓갈, 가공육을 줄이고 저녁만큼은 확실히 싱겁게 드세요. 셋째, 카페인, 알코올, 탄산, 산성 과일은 저녁 이후 피합니다. 디카페인 음료도 개인에 따라 방광을 자극할 수 있으니 본인 반응을 보며 조절하세요. 산성이 강한 오렌지 자몽은 낮으로 옮기고 밤 간식은 바나나와 귀리, 통곡물 크래커처럼 부드러운 선택이 안전합니다. 넷째, 다리 부종 관리입니다. 오후 늦게 다리를 3060분 정도 올려두세요. 낮 동안 의료용 압박 양말을 착용하면 누웠을 때 한꺼번에 몰려드는 수분 재분배를 줄여 밤 소변량을 낮출 수 있습니다. 다섯째, 약물 복용 시간 점검입니다. 이뇨제를 복용하신다면 의사와 상의해 오후 중후반으로 옮겨보세요. 약효가 한밤중에 몰리지 않도록 일반적으로 잠들기 68시간 전에 복용하는 지침이 활용됩니다. 여섯째, 수면무호흡증을 의심해 보세요. 콧골이, 수면 중 호흡 멈춤, 아침 두통이 있다면 관련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면무호흡증은 심방 압력 변화를 통해 나트륨 이뇨 호르몬, 즉 AMP가 늘고 그 결과 밤 소변이 증가하는 경로가 알려져 있습니다. 적절히 진단하고 치료하면 야간뇨 자체가 호전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일곱째, 전문의와 상의할 치료 옵션도 있습니다.
야간 단뇨가 분명한 경우에는 데스모프레신처럼 항이뇨 작용을 활용할 수 있으나 저나트륨 혈증 위험이 있어 고령자나 신부전 환자에서는 특히 주의를 요합니다. 과민성 방광이 주원인이라면 항무스카린제나 베타3 작용제가 도움이 되고 전립선 비대가 크면 알파 차단제나 수술적 치료가 선택지입니다. 핵심은 배뇨일지로 원인을 가려 치료를 맞춤화하는 것입니다. 여덟째, 낮 시간에 가벼운 운동입니다. 걷기와 간단한 근력 운동은 밤에 깊은 잠으로 들어가는데 필요한 각성 임계치를 올려줍니다. 너무 늦은 밤에 격한 운동은 오히려 각성을 높일 수 있으니 오후 이른 시간대를 권합니다. 바나나 활용법은 실전 체크리스트로 정리하면 더 쉽습니다. 하나, 바나나 1개를 취침 12시간 전 또는 저녁 식사 후 1시간에 드세요. 둘, 물차 우유와 같이 드시지 마세요. 셋, 속이 예민하거나 당뇨가 있으면 반개로 시작하세요. 넷, 든든함이 필요하면 구운 아몬드 57알만 곁들이세요. 다섯, 저녁 식사에 염분을 확실히 낮추고 밤에는 수분을 컵 1잔 이내로 묶어주세요. 여섯, 오후에 다리 올리기 3060분 또는 압박 양말을 활용하세요. 일곱, 이뇨제 복용 시간을 점검하세요. 여덟, 콧골이나 호흡 멈춤이 있다면 수면 검사를 고려하세요. 아홉, 신장 질환이 있거나 고칼륨 위험약을 드신다면 바나나 양을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이제 오늘의 핵심 수치를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밤에 3번 이상 깨면 낙상 위험이 2030% 가까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인을 나누어 살피고 생활 습관과 치료를 맞추면 밤중 깨움 횟수는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바나나는 수면을 돕는 영양소 꾸러미입니다. 타이밍과 양만 지키면 깊은 잠에 들어가는데 작지만 확실한 보탬이 됩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생활 습관 교정과 함께하는 보조 전략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진료를 권합니다. 갑자기 야간뇨가 심해졌을 때, 혈뇨나 통증, 발열, 심한 부종, 갈증 증가, 급격한 체중 변화가 있을 때, 혹은 하루 전체 소변량이 크게 늘어 낮에도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될 때입니다. 이럴 때는 단순한 수면 습관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한 문장 핵심 요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바나나 1개를 적절한 시간과 방법으로 활용하고 수분소금 저녁 루틴약 복용 시간을 함께 조절하면 야간뇨로 끊기던 잠을 안전하고 자연스럽게 더 길고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 말씀을 차분히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밤마다 새벽 2, 3시에 번쩍 깨게 만드는 야간뇨가 왜 생기는지부터 살펴보았습니다. 밤에 소변이 유난히 많이 만들어지는 야간 단뇨, 낮부터 전체 소변량이 많은 단뇨, 방광이 자주 신호를 보내는 저장장애가 민성방광, 그리고 수면 자체가 불안정한 각성 문제까지 원인이 겹치면 깨움도 잦아진다는 점을 확인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배뇨일지로 내 몸의 패턴을 직접 기록하면 원인이 어디에 가까운지 스스로 파악할 수 있다는 사실도 함께 짚었습니다. 생활 습관의 힘도 분명했습니다. 잠들기 2시간 전부터 음료를 줄이고 저녁에 나트륨 섭취를 낮추며 카페인, 알코올, 탄산산성, 과일 같은 방광 자극 요인을 밤 시간대엔 피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깨는 횟수를 줄입니다. 오후 늦게 다리 올리기를 하거나 낮 동안 압박 양말을 착용해 밤사이로 몰리는 체액 재분배를 줄이는 방법, 이뇨제 복용 시간을 앞당기는 조정, 그리고 콧골이 호흡 멈춤이 있다면 수면 무호흡증 평가를 받아보는 일도 실전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바나나를 제대로 쓰는 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바나나는 마그네슘, 칼륨, 비타민, B6, 트립토판을 함께 품고 있어서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을 안정시키며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같은 수면 관련 물질이 제 역할을 하도록 돕습니다. 효과를 기대하려면 타이밍과 양이 관건입니다. 취침 12시간 전 또는 저녁 식사 후 1시간에 중간 크기 1개가 기본입니다.
우유나 차, 수박처럼 수분이 많은 음식과는 함께 드시지 않는 것이 좋고, 든든함이 필요하면 구운 아몬드 57알 정도를 소량 곁들이시는 선에서 마무리하세요. 당뇨가 있으신 분은 절반 한 개로 시작해 반응을 보시고, 만성 신장병고 칼륨 이염 일부 혈압약이나 칼륨 보존 이뇨제를 드시는 분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 양을 정해주세요. 바나나는 어디까지나 도움을 주는 보조 전략이고 생활습관 교정과 함께할 때 가장 빛을 냅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여러분의 하루에 적용하는 모습도 그려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의 물 마시기 목표를 자주 조금씩으로 잡습니다. 점심 이후에는 국물 반, 간은 연하게로 드시고 오후 늦게는 다리 올리기 3060분으로 밤을 준비합니다. 저녁을 마친 뒤 1시간쯤 지나 바나나 한 개를 고요히 드시되 함께 마시는 음료는 최소화합니다.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컵 한 잔 이내만 허용하고 스마트폰은 알람만 남겨두고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둡니다. 콧꼬리가 있거나 아침 두통이 반복된다면 이번 주 안에 수면 상담 받아보기를 작은 메모로 남겨둡니다. 이 간단한 루틴이 오늘 밤을 지키는 실천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께 정중히 행동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이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의 밤을 지키는 데 쓰일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은 숫자가 아니라 한 분의 낙상 위험을 줄이고 한 가정의 밤을 평안하게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라면 이 채널은 신뢰 가능한 근거와 따뜻한 실천을 계속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저는 바나나를 몇 시에 먹었더니 효과가 있더라. 이뇨제를 오후로 옮기니 덜 깨더라. 다리 올리기가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됐다. 반대로 저는 바나나를 너무 늦게 먹었더니 속이 더부룩했다. 처럼 잘 안 맞았던 경험도 괜찮습니다. 서로의 시행착오가 다음 분의 지름길이 됩니다. 특히 신장심 장내분비 질환과 약물 복용 경험이 있으신 분들, 의료진과 조율한 방법을 공유해 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내용을 한 번 더 짧게 요약해 드리며 다음 걸음을 제안합니다. 핵심은 타이밍과 균형입니다. 밤이 아닌 낮에 수분을 충분히, 저녁엔 싱겁게, 바나나는 한 개, 취침. 12시간 전 함께 마시는 음료는 최소화, 다리 올리기와 압박 양말로 밤에 체액 이동을 줄이고 약 복용 시간을 점검하세요. 그리고 배뇨일지로 내 몸의 패턴을 확인해 생활 습관과 치료를 맞춤화하면 불안정했던 밤이 점점 예측 가능한 밤으로 바뀝니다. 다음 영상도 살짝 예고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청하신 주제입니다. 첫째, 집에서 쉽게 따라하는 배뇨일지 작성법과 해석 요령을 실제 사례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둘째, 밤에 덜 깨는 저녁 식단 설계를 간단한 레시피와 함께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셋째, 수면무호흡증이 야간뇨를 늘리는 메커니즘과 병원에 가기 전에 집에서 할 수 있는 자가 체크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익히면 오늘 배운 바나나 활용법이 훨씬 더 강력하게 작동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마음을 담아 인사드립니다. 나이는 우리를 약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지혜롭게 살아가라고 건네는 시간의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긴 밤을 바꿉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밤을 여러분 손으로 설계해 보세요. 저희 채널이 그 길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경험을 참고해 더 알찬 내용을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약속드린 대로 배뇨일지 실전 가이드로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끝맺음으로 짧은 한 줄을 남깁니다. 작은 조정이 긴 잠을 부릅니다. 오늘 밤 한 개의 바나나와 한 번의 선택으로 시작해 보세요.